사돈이랑 식사를 하자고? 나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싫어. 괜히 실수할 수도 있고.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그리고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과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그리고 안사돈이 먼저.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황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의 남편은 사돈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사돈지간은 잘해도 본전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몸을 사렸는데 남편은 그런 황 씨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자꾸만 식사 약속을 잡고 여행까지 가고 싶어 하는 남편. 황 씨는 그러다 크게 관계가 잘못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실현이 되었죠. 남편은 이제 다시는 사돈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나 볼 것이라고 말이죠. 황 씨도 그렇고 딸도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로망을 지키려다가 딸의 가정을 깨트릴 뻔한 황 씨 부부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황 씨 부부는 자식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아내 없이는 살아도 딸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절대 못 보내겠다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너는 결혼 늦게 한다며. 나도 30 넘었어, 아빠. 남들은 35은 돼서 하더구만. 아이고, 언제까지 딸내미 옆구리에 끼고 살게? 평생. 하지만 남편도 말만 그렇게 했지. 사위가 생긴다는 사실에 설렌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사위를 자주 불러서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바쁠 텐데 그만 좀 만나. 뭘?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돈이 없어서 밥 못 먹나?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혹시나 예비 사위가 불편할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사람은 좋지만 가끔은 눈치가 없고 너무 격이 없어서 문제일 때가 많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별말이 없으니 황 씨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서방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있다더라고. 그래? 당신 늘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사위를 맞는 것보다도 남편을 설레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받는지 사돈네와 나이가 비슷하다면 같이 캠핑도 다니며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과연 사돈지간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황 씨 부부만 하더라도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렇게 사돈네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몰랐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자식끼리 결혼시키면 가족인데. 가족? 그럼 사돈도 가족이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끔은 시간 날 때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황 씨의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해서 인상이 써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결혼해? 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딸이 아니라 남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황 씨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하고 잘 지내야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상견례 때 사돈 부부를 처음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황 씨와는 친해질 수 없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황 씨는 보통 둥글둥글한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안사돈은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저희가 너무 곱게만 키워서 그런가 아직도 애 같아요. 잘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제가 차차 알려주면 되니까요. 인사처럼 한 남편의 말에 안사돈이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남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딸 결혼시키려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가족이 느는 거니까요. 성격이 만만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황 씨는 사돈의 태도가 끝까지 불편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꼭 황 씨 부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길 바랐고 한편으론 앞으로 만날 일이 자주 있을까 싶었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돌잔치 정도에서나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사돈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봐. 무슨 자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갑자기 무슨 식사를 해요? 그러게. 그냥 가족된 기념으로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지. 남편의 말에 황 씨도 딸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2달. 딸이 주말에 황 씨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딸 혼자였습니다. 한번 여쭤봐.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봐도 되고. 너희 바쁘면 엄마 아빠만 만나도 되지. 뭐? 우리끼리? 뭐 어때? 아, 뭐. 여쭤보긴 하겠는데. 딸은 어영부영 대답을 미뤘습니다. 딱 보아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돈에게 연락은 해봤냐고 묻자 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짜로 약속을 잡으라고요? 그럼 진짜지 가짜야. 그러자 딸은 무척 불편하다는 듯이 말했죠. 황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불편한 사이에 무슨 날도 아니고 굳이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해? 거리도 가깝지도 않잖아. 서로의 집까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되지. 그리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자꾸 봐야 안 불편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더니 황 씨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에게 따로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딸의 반응이 미적근간하니 확실한 사위를 노린 것이었죠. 그래서 기어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딸과 사위 없이 황 씨 부부와 넷이서만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그 말을 듣고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황 씨를 보고는 남편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꾸 봐야 친해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해져서 뭐해? 황 씨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부모를 만날 생각을 하니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돈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자주 만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할 때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들은 사돈이랑 친구처럼 지내기도 해. 캠핑도 같이 가고 말이야. 나중에 손주도 태어나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황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잡은 약속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만 신난 듯 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나중에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이요? 애들이랑 같이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미나한테 얘기해서 추진 한번 해볼게요. 황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그리 좋지가 않은데도 자기 혼자 들떠서 떠드는 걸 보니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싶네요. 아, 좋죠. 좋으시죠? 그것도 어떻게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제 주변에 보면 다들 사돈지간끼리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네요. 그러시구나. 가까이 지내면 좋죠. 애들 얘기도 하고요. 역시 제 마음을 아시네요. 이렇게 남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속으로 드디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느라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이 사돈네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된 사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고 지냅시다. 아, 네. 그래요. 자주 봐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워? 당신도 얘기도 잘하고 그랬잖아. 무슨 일 있으면 안사돈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는 꼭 사돈네와 중마고우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에 미나가 사돈네 간다고 그랬지. 바깥사돈 생신이시라고. 응. 왜? 왜긴? 선물 보내야지. 선물을? 그럼 생일인 거 알았는데 선물을 안 보내? 지난 명절에도 선물 보냈잖아. 그건 명절 선물이고. 뭐를 준비해야 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남편을 황 씨가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받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명절 선물도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생일까지 챙기게 되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챙겨달라는 거 같잖아.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당신도 사돈이 생일 선물 주면 안 보낼 거야? 그러자 남편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안부 전화만 해. 아니, 문자 메시지만 보내. 그걸로 돼?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명절에 잘 챙기면 되지. 황 씨는 남편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았죠. 아, 안 간다니까? 그만 좀 해, 당신. 지난번에 사돈이 자주 만나서 식사하자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그러자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싫다고 그러겠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는 안 가. 지난번에도 불편하게 밥 먹어서 집에 와서 소화제 먹었어? 당신 안 가면 나라도 갈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책 잡히면 당신이 창피한 게 아니라 미나가 얼마나 곤란하겠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왜 딸내미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나라고 뭐 사돈 내가 싫어서 그래?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내 생각엔 아무튼간 깍쟁이야. 정이 없고. 기가 차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황 씨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남편은 무조건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사돈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해서 잡은 약속에 황 씨도 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고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한 남편을 추궁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고 술까지 마셨다는 말에 놀랐죠. 그리고 계산은 내가 했어. 그러면서 술을 꽤나 마셨는지 느린 걸음으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씻고 나온 남편에게 황 씨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사돈 만나면서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 얼마 안 마셨어. 근데 이 집이 얼마지?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얘기를 하다가 노후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일러주는데 우리 집값이 요즘 얼만지 내가 몰라가지고. 근데 노후 잘 준비해야 돼. 그치? 집에 오니 술기운이 더욱 오르는지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안방에 누웠습니다. 진짜 별 얘기를 다 했어. 뭐하러 그런 말을 해? 뭐가? 말해주면 어때서? 미련한 남편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일러줬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깊이 잠든 후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사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잘 만나서 밥 먹었고, 별다른 얘기 안 했어. 실수도 안 했고, 당신이 싫다 그래서 혼자 잘 갔다 왔는데 왜 난리야? 그러더니 남편은 삐쳐서 말도 안 했습니다. 어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돼가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나흘 뒤에 황 씨가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로는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런 황 씨를 비웃듯 남편이 사위에게 따로 연락해서 여행을 가자고 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황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근하다가 할 말이 있어서. 아빠는? 심상치 않은 기색에 황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아빠를 찾는 걸 보니 남편이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뚫어지게 보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왜? 무슨 일인데? 너희 명절에 차례 지내?
요즘에도 차례 지내는 집이 있네. 차례? 아니,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더니 박서방이 차례 지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 뭐? 다 같이? 그래, 사돈네랑. 어차피 명절인데 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미련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어서인 듯 했습니다. 황 씨는 골치 아픈 듯 눈을 질끈 감았고 딸의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풀풀 나왔습니다. 남편만 태어냈죠. 진짜 그만해, 아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딸이 질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해?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내뱉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안 사돈이? 왜? 뭐라 그러셨는데? 아빠가 자꾸 부족한 딸 잘 부탁드린다 어쩐다 볼 때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너희 아빠가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며느리 잘못 봤나 보다 그러셨어. 그 말에 황 씨도 남편도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도 그랬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돈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뒤에서 아빠 흉 봐. 뭐? 그리고 아빠는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부모님이잖아. 내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왜 아빠 생각만 밀어붙이는 거야? 너 사돈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편이 놀라서 묻자 딸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말투엔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 씨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명절에도 여행 가자는 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게 어쩐지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바깥 사돈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결연한 표정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를 다 하셨대? 잘 지내냐고. 지난번에 내가 계산한 게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하자고 했어. 남편의 대답에 황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그래서 당신이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오해를 푸는 게 낫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늘 봐야 되는 사이인데. 뭐? 미나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연락은 먼저 왔는데 내 탓은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주 보다 보면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지. 실수도 안 했다고 그랬지. 이참에 가서 오해도 풀면 돼. 무슨 오해? 아니, 미나가 그랬잖아. 며느리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냥 돌려서 잘 말할 거야. 나는 이게 맞나 싶어.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 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주책바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는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기어코 사고를 쳤죠. 물론 남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았을 것입니다. 젊어서 그런가? 술도 참 잘 드시더라고요. 아, 그날요? 미나 아빠가 신뢰가 많았어요. 신뢰는요. 그냥 재미는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뭐. 그 말에 황 씨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얼굴에 실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필요했던 일이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저 허허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안사돈은 특유의 깔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황 씨 부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게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 대하는 사돈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황 씨도 황당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아요. 그거 말해서 뭐해요? 아, 그러세요. 기분이 상했지만 황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식사하는 동안 2번,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통에 사위가 안사돈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어서 식사를 끝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나가 마음에 안 들게 하질 않을 텐데요. 네? 우리 미나가 뭘 잘못했길래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으시나요? 여보,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지 안사돈이 눈을 굴렸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여기에 오해 좀 풀어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미나한테도 결혼 잘못 시킨 것 같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갖다가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돈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화살은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제 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말을 옮길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을 테니 사돈이 황 씨의 딸을 노려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은 남편뿐인 듯 했습니다. 부모인 이상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화풀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딸이 욕먹을 테니 말이죠. 그 뒤로는 짐작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사돈도 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이에 질세라 더 목청 높여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술은 한 잔도 먹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화가 난 사돈이 먼저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니 밥 얻어먹으러 와서 쌈박질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안사돈이 먼저. 그러자 딸이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사과를 했습니다. 딸은 그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사위와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아니, 미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딸 때문에 남편은 초조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미나한테 전화 좀 해봐. 해서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화 풀으라고 당신이 잘 달래봐. 아니, 내가 왜? 당신은 내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제발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렸어. 사돈 전화번호도 차단했어. 다신 그 여자 안 만나 내가. 장례식 때나 볼 거야. 뭐, 차단? 참, 그러다가 며칠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사돈네가 발칵 뒤집힌 듯 했습니다. 크게 혼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또다시 분개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차단을 일단 풀고 전화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자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라 마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자 남편이 황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제발 좀 미나가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이 이러면 더 안 좋아져.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혼하게 생기면 할 거고 같이 살게 생기면 같이 살 건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래? 당신만 내 말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내가 사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사돈이 우리 가족이야? 사돈은 우리 인간관계 아니야? 딸 인간관계에 당신이 끼어들면 어떡해? 아무리 잘해도 득될 거 없는 사이잖아. 같이 캠핑 가고 그런 거는 당신 친구들이랑 해? 아니면 우리 식구만 가던가? 상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안달이야? 거봐. 그러니까 흉볼 빌미만 주는 거잖아. 제발 자식 생각하면 자중해. 그러자 남편은 황 씨에게 서운한 듯 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잡아? 나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사람 속 긁는 소리 한 건 사돈이잖아. 당신이 정이 없고 냉정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당신도 냉정한 사람이랑 살지 말고 정 넘치는 사람이랑 살래? 뭐야? 다시 한 번만 그런 짓 하면 나는 진짜 당신이랑 안 살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 들었잖아. 딸한테도 미움받고 아내한테도 미움받아서 말년에 혼자 살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그러지 마. 황 씨의 말에 남편은 기가 죽었습니다. 딸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옆에서 보는데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돈과는 서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에서 오해 풀고 해결했다며 더 이상은 묻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딸에게 살짝 듣자 하니 사위도 사돈네를 뒤집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 씨 부부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과는 1년에 한 번 설에만 서로 자식들 통해서 선물만 주고받고 일체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식의 결혼에 부모들이 들떠 너무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겠지만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딸에게 물었는데 시집 식구들과도 큰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부부 사이도 좋아 보여서 황 씨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